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아침 8시 5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탄력적으로 상승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어제 아시아 증시가 그랬던 것처럼 반등하는데 반등도 했지만은 그 위쪽에 어딘가 저항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살짝 부진했죠. 어젯밤에도 뭐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 지표가 증시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습니다. ADP 고용지표인데요. 예상치보다 크게 이 실제값이 하회하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다. 경제가 딱 좋다. 고용시장에 너무 뜨거움이 좀 식어갖고 적절하다. 이런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리가 떨어지면서 긴축 우려가 줄어들면서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 GDP,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는 등 적당히 경제가 좋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다. 다시 그 골디락스 그런 이야기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골디락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미국 증시는 적절하게 잘 올라줬다. 다만 그 전일 같은 급등을 보여준 건 아닌 게 그 전날 급등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완전 또 오늘도 탄력적으로 오르는 건 좀 실패를 했고 오늘은 좀 상승이 전일에 비하면 살짝 둔화되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그 위쪽에 어딘가 저항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시원하게 잘 올라준 그런 모습이죠. 미국은 좋다. 역시 미국은 골디락스다.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오면서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근데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오늘 밤부터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이게 이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죠. 요거 발표되고 내일 밤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에 지금 미국 증시는 좀 먼저 반등을 했다는 그런 좀 먼저 반등을 한 셈이 됐죠. 물론 반등의 이유가 다 있어요. 증시가 혼조하다가 이제 반등을 딱 이번 주 특히 화, 수 이렇게 2거래일 연속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런 거를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경제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잘 나오고 금리와 달러가 이로 인해서 떨어졌으니까 증시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간 목요일날 금요일날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먼저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다라고 표현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목요일 금요일 발표될 예정인 경제지표의 기대감 때문에 이 증시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선반영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인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지표들에 대해 반응을 어떻게 할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밤에는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반응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죠? S&P도 많이 올라오고 나스닥도 많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중요한 저항에 이제 대부분 다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그런 매물대까지 대부분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있죠. 그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이렇게 많이 S&P와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밤, 내일 밤이 진짜 기술적으로도 좀 중요해지는데요. 오늘 밤, 내일 밤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하방 투자하기는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좀 반등 이상의 의미를 좀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반등,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밤, 어젯밤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는 미국 증시, 반등이네. 아직까지 니네가 올라봐야 이런 거는 별 의미 없어. 또 다른 고점을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봐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밤에도 이제 만약에 크게 올라준다라면 그거는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좀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중요한 저항에 대부분 다 도달을 했고요. S&P와 나스닥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 상황에서
그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거의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좀 탄력적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선반영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그래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정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젯밤에도 뭐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가 적당히 좋다 뭐 그런 거를 그런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다 좋았고요. 하여튼 IT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빅테크들이 많이 오르면서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뭐 물론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0.5%, 0.4, 0.3%이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애플 신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애플은요. 지난번에 급락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단 말이죠. 올라올 때도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정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딘가 이제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들에 부담스러운 지난번 어떤 매물대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딘가 충분히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상승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스닥이 뭐 세게 오르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점이고요. 엔비디아는 일단 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그죠? 이 장대 음봉을 맞아서 이 중요한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래 쌍고점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올라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현재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 저항들은 분명히 테스트를 하고 있긴 있는데 더 올라갈 생각이 일단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뭐 살펴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어딘가 뭐 저항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고 일단 잘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죠. 그게 맞긴 맞는데 이런 점들 말씀드렸던 이런 점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먼저 많이 올랐다라는 점과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좀 의미 있는 저항들 부근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좀 그 부담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 증시에요.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와 달러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둔화되는 그런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이렇게 금리가 좀 떨어졌는데 어젯밤에는 일단은 떨어지던 금리가 좀 속도가 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금리의 하락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이런 강력했던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여기서 외봉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거 고점 하나 만들어냈다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죽지는 않겠죠. 아마 다시 한번 고점을 좀 확인하는 아마 다시 한번 더 꿈틀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금리가 뭐 꺾일 텐데 뭐 언젠가 꺾일 수도 있는데 근데 최소한 여기서 한 번에 꺾이는 건 아니고 뭐 여러 번 꿈틀꿈틀 하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3고점 뭐 아니면 쌍고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패턴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어젯밤에 일단은 좀 흐름이 좀 둔화가 됐으니까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으니까 다시 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좀 일단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래요. 금리는 이번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상적으로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올라가면 여기를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예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넘어간다면 슈팅성으로 넘어가가지고 잠깐 넘었다가 다시 이제 되돌려서 결과적으로 쌍고점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세는 생각보다 이거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지난번에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일시정지 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정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넘어갔었지만 이거 오버슈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레벨업을 못한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좀 일단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증시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증시엔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었겠으나 아래 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거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도 달러도 그렇습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빠지는 게 적당했죠. 빠지는 게 맞고 빠졌는데
일단 그 하락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딘가에 일단 어딘가의 지지력을 약하게 확인하는 모습. 지지력이라고 의미 있게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일단 어딘가에 일단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런 모습들을 봐서, 어딘가에 일단 약한 지지력이 있긴 있구나. 약한 지지력, 어떤 매물대 부근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래일, 9거래일 정도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놀았거든요. 여기 어딘가가 어떤 매물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디 매물대에 살짝 걸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와 금리의 어떤 하락 조정도 일단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잘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금리도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었고, 달러는 그냥 좀 더 많이 떨어졌고, 증시는 계속해서 탐욕으로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요까지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 변동성 지수 당연히 떨어지고 있겠죠, 그죠? 증시가 잘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어떤 중요한 매물대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지지력이 없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력이 좀 있는 자리니까 싸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내일 밤 싸움이 이제 좀 기술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쯤에서 이제 시장이 꺾일 거냐, 본격적으로 꺾일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어젯밤에도 강하게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이 8월 말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윈도우 드레싱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어서 시장이 오른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저런 점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근데 여전히 위쪽에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예, 다른 거는 뭐 다 본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뭐 독일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 저항도 확인했습니다. 반등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반등이 더 지속되고 있는데 어딘가에 분명히 저항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아시아가 할 일도 똑같습니다. 어제 아시아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죠. 그러면서 음봉이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떨어졌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음봉이 딱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이 음봉을 검증하는 차례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상승 출발을 하긴 했을 텐데, 상승 출발하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이 음봉 자리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겠죠. 저항을 테스트해서 이 저항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이 저항을 다시 한번 누적시키면서 연속으로 하락을 이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좀 시장의 힘이 좀 결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있었던 이런 움직임들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좀 일단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힘 테스트를 하는 건 맞습니다. 오늘 힘겨루기 하는 게 오늘 할 일이죠. 미국과 오늘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요. 어제 하락했던 거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락하면 이제 위쪽에 저항이 좀 튼튼하게 누적이 되면서 다시 이 방향 전환의 가능성, 오늘 매물 잘 소화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요게 오늘 기술적인 움직임, 이게 오늘 할 일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할 일이에요.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락도 제한적입니다, 그죠? 근데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답답한 구간이고, 다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잘 확보가 돼 있죠. 몇 달 동안 이 하방 경직성 지지력들은 굉장히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제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위쪽으로 힘을 써볼 차례인데요. 하방으로 아래쪽으로 지지력을 워낙 많이 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으로 이 힘을 테스트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 위쪽으로 힘 테스트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달러가 강하다던가 그런 이유로 해서 위쪽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테스트를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중장기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삐끗 잘못해갖고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만들었던 지지력들이 다 붕괴되면서 다시 대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좀 희귀한 케이스라고 생각은 되고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세상이 조용히 흘러간다라면 올라가는 게 맞긴 맞겠죠, 그죠? 힘을 몇 달 동안 이렇게 잘 모아놨으니까 언젠가 한번 위쪽으로 터트리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건 언제까지 혼조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대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직전 고점이나 이런 자리들 돌파 한착 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보통 이런 거는 그 일반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 많이 보셨죠? 코스닥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죠? 코스닥에 있는 그런 개별주들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박스권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돌파 한착할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곤 하는데, 돌파 한착할 때 따라 들어가기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 보통 코스닥 개별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막 변동성이 엄청나게 터지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어렵긴 하죠.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개별주들에서요. 보통 시간 여유가 많고 돈 여유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서 매집할 때 따라서 그냥 따라서 같이 매집하면서 오랜 시간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못 버티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다. 기술적인 이야기만 좀 드려본 겁니다. 기술적인 상황에서 국제유가 이런 건 하방 경직성 가스값 이런 건 천연가스가 하방 경직성이 잘 확보됐기 때문에 오르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해요. 지금요. 기술적으로는요. 뭐 국제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좀 다 일단 제끼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아까 벌써 말씀 다 드렸죠. 어제 만들어놨던 그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오늘 음봉이나 하락 마감하게 되면 저항을 또 확인하는 꼴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오늘의 마감은 가볍게 해석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늘 마감 따위는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은 어제 이렇게 지지력을 보여줬으면 오늘은 올라주는 게 맞죠.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해주는 게 맞는데 오늘도 하락을 해주고 이러면은 다시 급락 폭락 위험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 9시 8분이니까요. 지켜보면 됩니다. 얘가 환율이 더 오늘 장 마감까지 봤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 막판까지 지켜보고 나서 움직이면 되는 부분이겠죠. 하여튼 오늘은 상승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율이 올라주는 게 기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날인데요. 이렇게 하락한다라면은 급락하겠다, 폭락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 없고 그냥 시간 잘 보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내일 밤이 좀 기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